조금 전에 풍수적인 그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산소 이렇게 그 화장을 해서 부모님 그 산소 옆에다가 자식을 그 화장한 유골을 묻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에 제가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답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선천시대가 있고 후천시대가 있는데 후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천시대는 막을 내리고 후천시대에 살고 있고, 후천시대에는 앞으로 산소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는 대부분 화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미 기존의 산소들도 파묘를 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많고, 산소들이 약 70%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30%만 산소가 보존이 돼요. 그럼 왜 70%가 없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리상 조상을 파묘해가지고 화장해서 뿌리거나 또는 납골묘를 만들거나 이 편의상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도로 공사 때문에 어떤 이 산길로 막 도로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거, 이 도로가 나면서 산소를 부득이 이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산소를 관리를 잘 해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자손들을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할 만한 자손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이렇게 관리 못하고 조상을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이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 해왔는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 후손들이 아마도 조상을 외면하거나 산소 관리를 안 하거나 나무 뿌리가 들어서 망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대로 정말 산소가 무연고묘가 될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화장을 해서 그냥 깨끗하게 납골묘를 하든지 땅에다 묻든지 해서 후손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 가자. 그래서 그 당신께서 그걸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이 파묘를 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 산소가 많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는 산소를 함부로 파묘해 가지고 뿌리거나 납골을 만드는 것이 바르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 산소를 잘 모시고, 또 조상님을 잘 모시고, 또 자손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산소를 찾게 하고 관리하게 가르치는 것이 효의 근본이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자손들이 더 융성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제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의해서 지금 산소는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관념으로서 이걸 바라보고 또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인지, 이 이치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지금 추가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조상님 산소들이 명당 자리에 모셔 있다면 명풍수를 잘 모셔다가 우리 산소들이 정말 명당 자리에 잘 모셔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존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대손손을 잘 교육시켜서라도 잘 이 명당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걸 한번 감정을 잘 받아본 다음에, 만약에 좋은 명당에 모셔진 조상님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준비를 잘해서 내가 잘 관리하고 또 후손이 앞으로 대대손손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형편도 안 되고 또 그런 정성도 없고 자손들이 또 뭐 도로 사정에 의해서 옮기게 되고 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파묘를 해서 옮기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렇게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걸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납골 땅을 만들지 말고 내가 가장 가까운 곳,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산다면 저 북한산이든 뭐 관악산이든 삼각산이든 뭐 여기 안산이든 따질 거 없이 내가 가장 가까운데 또 한 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국립공원이라도 괜찮으니까 잘 이렇게 땅에다 모시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지방에서라도 잘 모실 곳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밭이 됐든 산이 됐든 내 개인 토지가 있으면 그런 데다 잘 이렇게 땅에다 묻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깨우치려고 좀 큰 소리로 했던 것은 편리 위주로 조상을 함부로 손대거나 후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상들을 막 함부로 파헤치거나 함부로 납고를 하려고 함부로 파헤치거나 이렇게 편리성을 위주로 조상을 함부로 손대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그건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대에 따라서 지금 산소가 정리가 되고 화장을 많이 하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또 이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문화가 지금 100% 나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적 변화 속에 살고 있고 이 변화 속에 우리는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50년 전에는요. 집에서 대부분 장례를 치루었어요. 5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집에서 장례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으로 모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밖으로 이렇게 고인을 밖으로 모시고 나간다. 이건 천하의 불효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밖에서 돌아가시면 집으로 함부로 못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객사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윤리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깨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모두 다 장례식장에서 모시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었고 우리는 그 관념을 또 그 환경을 또 그 사회적인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시대적 흐름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근본적인 효의 사상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조상을 모시는 관념이라든가 법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편상 화장을 하게 되거나 납고를 하게 되거나 땅에 묻게 될 경우에 또 우리가 바른 관념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바른 관념이라는 게 뭐냐? 하나만 예를 들면 조상님 산소를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까지 이렇게 산소를 파묘를 부득이 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 모아서 납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자손들이 다 후드로 맞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예를 들어 7, 8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영향을 받아요. 물론 예를 들어 7명인데 한 5명이 영향을 받고 2명이 괜찮은 경우도 있고 5명이 괜찮은데 2명이 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을. 이렇게 조상을 많이 흔들게 되면 그 후손 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남매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괜찮고 두 명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형제들이 그 파장을 안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100%안 받는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최대한 안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어떤 것이냐? 부득이 이 명풍수한테 감정도 의뢰를 해보니까 어차피 이 산소는 바람도 들고 물도 들고 해서 파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또 도로 사정 때문에 또 이렇게 파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거나 이게 부득이 이제 파묘를 해야 될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손들이 그 파장을 막을 수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들이 다 합심합론해서 그러니까 다 화합된 마음으로 의논을 해서 그 조상 산소마다 형제들이 다 모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조부면 증조부를 형제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산소에서 제를 모신 다음 물론 그 터에 산신한테도 제를 모셔야 돼요. 터신, 산신, 제를 모신 다음 조상님 산소에서 예를 들어 증조부다. 증조부 산소에서 제를 모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다. 그 파묘할 분 다 찾아다니면서 형제들이 다 모아서 정성껏 제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를 모시고 바르게 축원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을 이걸 편리상 파묘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 이렇게 도로 사정이 났든 아니면 터가 안 좋든 산소자리가 안 좋든 이런 사정에 의해서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조상님께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절대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 영혼은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고 백이 바로 혼백할 때 육신에 백이 붙어 있는 겁니다. 혼백이죠. 그러면 혼은 천상에 가는 거고 백은 육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체백, 몸체자 혼백할 때 백자예요. 이 체백은 우리 후손들이 다 상의해서 그 유고를 바르게 모셔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 집착 없이 자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상님께서도 이 육신에 이 체백에 집착하지 마시고 바르게 공부하셔서 천상에 가시옵소서. 영혼 해탈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이 육신과 체백에 집착하지 말고 해원 해탈하시고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예요. 축원을 하고 그 다음 조부모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다 다니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원을 올린 다음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묘를 해서 화장을 잘 해가지고 납골을 하는데 땅에다 묻는 거예요. 공중에 띄우지 말고. 공중에 띄운다는 얘기는 돌로 만들어서 단지에 담아가지고 노출하지 말고 땅을 1m 이상 파서 그 단지에 담든 아니면 창호지에 싸든 땅속에 묻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을 때는 가급적 창호지에 싸서 모셔드리는 게 좋아요. 단지에 담을 필요가 없이. 왜냐면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거니까. 근데 내가 굳이 좋은 단지에 담아서 모시고 싶다. 그러면 숨쉬는 흙단지 알죠? 숨쉬는 흙단지에 담아서 모시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셔드린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셔드린 다음에 이제 봉분을 만들어 드려도 되고 평장을 해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납골인데 땅에다 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제를 모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를 모신 다음에 그 영혼 영가들이 일단 이렇게 크게 조상을 파헤쳐 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면 둥 뜨게 돼요. 일단 흔들린다고 이렇게 둥 뜬단 말이에요. 그때 약한 자손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는 자손한테 영향이 가고 운이 안 좋은 자손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 총대를 매야 돼요. 자손 중에 총대를 메고 예를 들어 7일이든 아니면 100일이든 이렇게 예를 들어 종교가 절에를 다니는 분이다. 예를 들어 절에를 다니는 분이면 자손 중에 누군가 하나 총대를 메고 100일 정도 그 조상 그 있잖아요. 그 유패를 절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100일 정도는 7일마다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7일마다. 그러면 77은 49, 49일을 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100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7일마다 가서 축원을 올리는 거지. 그러면 뭐 절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절에다가 이렇게 유패를 다 모셔놓고 7일마다 가서 정성껏 축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다 가서 하면 좋은데 다 못하면 이렇게 누군가 시간 나는 자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총대를 메고 정성껏 그렇게 7일마다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 유패를 어떻게 하느냐? 절에 계속 모시지 말고 다 거두어서 100일이 끝난 다음에는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리는 거지. 소각을 시킨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집착을 내려놓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손의 정성과 공덕으로 조상들이 안정이 되고 육신 집착을 다 내려놓게 되고 바르게 천상 공부를 하게 되고 해원해탈을 할 수도 있고 설령 해원해탈이 안 되더라도 자손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다. 자손을 흔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조상들이 돕게 되며 집착을 하지 않는다. 육신에 집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이 안정이 되면서 후손들도 안정이 되고 자손들이 큰 탈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조상을 다 납골로 모셨다 하더라도 자손들이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은 약한 자손한테 동요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심한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조상님도 안정이 되고 자손들도 다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자손들 또한 안정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자손들이 모두 다 화합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제도 모시고 바르게 처리하라고 했느냐? 자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절대적으로 조상이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왜 함부로 흔들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관념이 신하고 늘 통하게 돼 있어요. 3, 4차원은 늘 왕래를 한다. 신과 인간은 늘 소통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다 화합된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을 하면 조상신이 절대 함부로 후손을 흔들지 못해요. 그리고 자손들이 모두 다 화합된 마음으로 노력하니까 이 조상들도 있지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또한 이 형제들이 화합을 이루게 되면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탁
탁기가 없어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집안에 탁한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로 응집돼 가지고 절대 사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라. 자, 이게 하나일 때는 분질면 분질러지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걸 한 5개 모아가지고 분질러봐. 부러지나? 안 부러지죠? 그것처럼 형제들이 힘이 하나가 되면 강한 힘이 생긴다는 얘기라. 에너지가. 강한 힘이 생기면서 그 좋은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신도 감동시킬 수 있고 절대 탁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조상도 안정이 되고 절대 자손을 흔들지 않는다. 이런 원리적인 것 때문에 이 조상님께서 안정하기가 쉽고 또 안정이 잘 되고 또 자손들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형제가 보세요. 큰아들은 조상을 잘 모시고 노력하려 하는데 둘째가 비틀고, 또 둘째가 노력하는데 큰아들이 비틀고, 셋째가 노력하니까 큰아들이 또 비틀고, 이런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각심소유로 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에너지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르니까 운 나쁜 자손이 당하는 거라. 봐봐, 이걸 봐봐. 운 좋은 자손은 이게 강한 거야. 안 부러져. 근데 운 약한 자손은 확 분지르면 부러지거든. 그래, 운 나쁜 자손이 그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갑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갑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갑부가 저한테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풍수나 이런 역학이나 이런 명리학에 대해서 별로 안 믿는데요. 근데 자기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험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업이 막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쫄딱 망했대요. 거지처럼 쫄딱 망했대. 쫄딱 망했는데 어느 날 도로가 나는 바람에 산소를 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조상 산소를 이장을 하게 됐는데 자기 형제가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막내예요. 근데 이제 이장을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뜻을 모아서 이장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따라갔더니 이제 어느 자리에 이제 명당 자리에 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풍수 명풍수한테 그 풍수 지사를 말하는 거죠. 그 지사에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조상님을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자기는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님을 이렇게 잘 모셔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주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풍수지사가 관상을 딱 보니까 그 마음씀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자기 노력하는 걸 알아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풍수가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꼭 당신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지. 이제 두고 보자 이 말이지. 산소 쓸 때. 그러니까 이분이 산소 현장에서 명당 자리에 딱 조상님을 모시는데 이분이 막내인데 혀를 막내 잘 되는 쪽으로 탁 틀어버린 거야. 이 방향을 이렇게 딱 틀어버렸어요. 방향을 딱 틀고 이제 잘 모시고 나서 이분은 비밀 알죠? 함구 비밀. 그리고선 이 막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분명히 발복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라. 이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신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갑부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갑부가 됐어요. 대단한 갑부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형제들이 이 명당짜리 산소를 또 파헤치고 싶어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우리 나이도 먹고 늙었고 자손들이 이제 뭐냐면 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이거 다 파묘해가지고 이제 화장해가지고 납골묘 만들자.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또 막 서둘러서 이제 합의하에 이제 그 행을 한 거야 이제. 근데 이분은 막내니까 권리가 없는 거야. 권한이 없어요. 막내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왜 형들도 다 가쁜데 다 말아먹고 다 망하고 자기만 남은 거야. 형제들도 다 대단히 가쁜데 다 그 이후로 다 망한 거야. 다 망하고 자기만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신기하게 나만 안 망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분이 안 망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분이 마음씀이나 심덕이 바르고 좋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이 가장 좋고 심덕이 좋으니까 조상님께서 너는 살펴주겠노라 해가지고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후드러 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5년 안에 그 갑부집들이 형제들이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지고 지금 그분만 보존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이 다 가쁘고 잘 사는데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제가 말한 것처럼 바르게 행했더라면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근데 바르게 행을 못하니까 바로 약한 형제들을 두드러 팬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실수했으니 너희들이 더 문제다 해서 두드러 팬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주도를 잘하면 복을 받고 주도를 잘못하면 매도 더 크게 맞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선봉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봉장. 형제들 중에 선봉장. 이 형제들 중에 선봉장이 있는데 주도를 바르게 잘하면 선봉장이 복을 많이 받고 주도를 잘못해가지고 조상을 파헤치게 되면 이 선봉장이 먼저 두드러 맞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조상을 막 파헤치자고 막 선봉장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바르게 잘했을 때는 그 형제가 복을 받지만 잘못했을 때는 가장 크게 두드러 맞는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형제들 중에 자신 없을 때는 함부로 나서지 마라. 뒤로 살짝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저 또한 우리 가문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또한 조상을 섬기는 일이나 모시는 일이나 제가 모든 역할을 다 했고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선봉장 역할을 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나 천신이나 산신이나 모두 다 기운을 주어서 그 일을 바르게 행하게끔 도움도 주시고 또 제가 행한 것만큼 복도 주시고 제가 행한 것만큼 큰 기운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부득이 사정상 부모님을 화장할 수도 있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조상님을 화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고를. 그랬을 때 이것을 정중하고 바르게 잘 모셔라. 그리고 바르게 축원을 올려라. 그러면 신도 감응을 하고 내 정성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동화현상으로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절대 사기가 붙지 않으며 탈이 나지 않는다.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화장 시대고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산소가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산소를 없앨 때는 이렇게 바르게 처리를 하라고 이 특강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집안일이든 가족일이든 친척일이든 이런 걸 잘 여러분들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제 제 강의를 직접 듣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전해도 되고 이걸 잘 깨우쳐 가지고 바르게 행하게끔 도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